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이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코스피는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바닥권역인지 아직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금일 시장은 192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쪽 3,600억 이상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수가 장중에 1900포인트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바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들 인식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느 정도 이제 이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이제 선별적인 강한 그런 반등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권역까지는 금일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반등세를 좀 이어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 중반 정도까지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덱스적인, 즉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종목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코스피가 조금 바닥권역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코스피로 갈아타고 코스닥을 또 차익 실현하고 결과적으로 따라다니면 여러분들 수익은 없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위주의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 전략으로 꾹 쥐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대구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해서 상태가 좀 초췌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종목군들 대다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물 인터넷하고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Snet, 코콤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고요. 어버 반도체도 거의 10% 가까이 되는 상승세, 그리고 효성 ITX도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리라든가 웨이포트 이런 것들은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시장을 지금 주도할 만큼 굉장히 강한 섹터군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섹터 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런 섹터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꼭 가야 되는 시장, 미래에 펼쳐지는 시장은 어김없이 이런 추세를 보입니다. 자, S넷하고 코콤이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 걱정도 하시고 종목 상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긴 시간이 아닌 꽤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죠. 한 4, 5개월 만에 지금 100%가 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에 들어가서 우리가 4, 5개월 만에 1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시장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사물 인터넷은 순간적인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닙니다. 중장기적 모멘텀인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통신 관련주였을 뿐인 겁니다. 그 다음 펼쳐질 섹터들이 계속 앞으로 속속들이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사물 인터넷은 강한 추세군을 형성할 것이고, 자,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도
미국 시스코 회장의 어떤 인터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 아닌 만물 인터넷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얘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군들이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 대한 종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주말 강연회 때 또 사물인터넷 가느냐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계속 사물인터넷은 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남선알미늄이요. 남선알미늄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350원에 20%요. 1350원에 20%. 남선알미늄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네. 연초 대비해서. 근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네. 내년에도 계속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했는데 좀 팔지를 못하고 정리 못하고 계속 네. 들고 있었던 거죠. 지금 1350원에 20%세요. 네. 일단 8월경 정도에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그 이전에 했는데 수익 났는데요. 네네. 그냥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보셨던 것처럼 실적은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뭐 3분기까지 114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일단은 괜찮은 모습인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0% 정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지금 건자재 업체 쪽 같은 경우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은 다지는 것 같아요. 바닥은 다지는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3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자리대에서 일단 저항 자리대가 한 1,300원 정도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 일단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갈 것인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무난하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300원 부분대까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가지고 가는 전략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밀려 내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있는데, 20% 정도가 되시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조정을 받을 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100원 이하 권역이죠? 1,100원 이하 권역에서 한 1,05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네. 좀 비중을 늘리셔갖고 단가를 낮추셔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1,300원 정도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일단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보시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전량 차익을 하든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 그 부분들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이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만호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륙제관이요. 대륙제관.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700원에 40% 정도 됩니다. 5,700원에 40%? 지금, 대륙제관이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수급상으로 조금 꼬였죠. 그죠? 수급상으로 좀 꼬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이제 야외 캠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탄가스의 매출이 좀 줄지 않겠느냐. 비수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자, 이 겨울이 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좀 빠졌다고 해서, 지금 뭐 손절할 종목은 아니고요. 저는 들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대륙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한 내년 1분기까지 가면 어느 정도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4,700원대가 여기가 지지대예요. 아버님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 왜 지지대냐면 전에부터 여기 구간은
늘 살짝 깨지더라도 지지를 받아왔던 구간입니다. 그죠? 네네. 요걸 계속 안 깨고 지금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이 구간을 지지를 받고 올리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올라온다면 자, 봄 한참 우리가 캠핑을 많이 다니는 시점이 봄이죠. 그죠? 네네. 예, 그렇다 보면 그 봄쯤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3월 4월까지는 한 6,300원대까지는 회복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고 가보세요. 지금은 비수기에 들어갔다고 빠지는 것 같아요. 겨울철이라 빠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외 지금 많이 추우면 야외에서 어떤 KBS 모 프로그램처럼 1박 2일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뭐 그럼 매수가 이상까지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는 실적은 얘기죠.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매수가 이상은 올라오리라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SH 에너지화학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015원에 20%입니다. 1015원이요. 예. 2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회사 실적 보고 매수했거든요, 그때. 1025원. 1015원요. 네, 1015원. 예. 1015원이면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세요. 예.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잡아야 될까요? 일단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저항대, 매물대 자리대를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럼 요 상태,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예. 아마도 2,000원 이상 움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 이걸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예. 일단은 목표가를 한 2,000원 정도로 좀 잡고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70% 이상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 이격도 좀 많이 벌어졌고요. 예. 4분기 실적도 아마 좋을 겁니다. 수급도 상당히 좀 괜찮죠? 예. 그럼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확인 매도를 하실 건가? 예. 아니면은 그냥 계속 추세로 끌고 갈 건가? 아니면 예측으로 좀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예. 확인 매도를 하게 되면 보통 이동평균선에 대한 위치라든가 아니면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기준점 자리대가 1,500원대 초반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자리대까지 기다리면은 한 15% 가까이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예. 아마도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할 겁니다. 예. 보통적으로 한 2,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시고 예. 2,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한 원금은 빼세요. 알겠습니다. 네, 원금은 빼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가져가시는데 예. 4분기 실적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내년 한 2월 달 정도가 되겠죠? 예. 네, 그 정도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거, 끌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들어봐요. 레드로바 매수가는요? 예. 7,000원에 70%예요. 네. 7,000원에 70%. 예, 그래가지고, 이음천, 제가 팔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못 팔았어요. 못 그 후로 파셨구나. 떨어져가지고, 계속. 이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7,700원에도 사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예. 더 들고 가도 괜찮아요? 회사 실적이 되게 좋아요. 예. 실적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오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넛잡2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데 오늘 이제 넛잡2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 이날 왜 이만큼 뺐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날 사실 그 대우증권에서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죠? 목요일 날이었는데 그 대우증권의 개인 물량으로 보이는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들어 올렸거든요. 자, 이게 물량 확보를 해서 들어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 너짭2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회사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회사의 기대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래 보유하셨다고는 하나 적금 들어가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얼마 정도 가서 매도를 할까요? 자, 얼마까지는 일단은 모르겠고요. 일단 7,000원이 어머니 그 매수가 근처니까 7,000원이 넘어서면 저한테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4만 원이고요. 네. 4만 원에 20%요? 네. 11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네네.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봐주세요. 네. 좀 여유 있게? 네. 그러면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 그냥 뭐 한 5만 원대까지 보고 그냥 샀거든요. 5만 원 정도 때? 네. 일단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먼저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네. 1분기 때하고 2분기 때가 그렇게 썩 실적이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이번 3분기 때에 56억 정도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3분기 때부터 이제 시점으로 해서 4분기 때 좀 괜찮을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도 이제 서서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박스권 하단권역이에요. 네.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아마도 한 4만 5천 원, 4만 4천 원? 네. 요 자리대가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로 인식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대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한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요 정도까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제약주들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그죠? 네네. 네, 한미약품이라든가 다른 중소형 제약사들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요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빠졌다고 해서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 예. 일단은 한 4만 한 5천 원, 6천 원 요 자리대까지는 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수익은 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니까 좀 여유 요거는 있게 혹시 보시니까. 네. 배당은 없나요? 배당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작년에 어느 정도로 했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배당은 없었어요. LG생명과학이 최근 3년 동안. 근데 이제 배당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LG생명과학에 대한 이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상에 대한 부분들, 결과물들도 좀 나올 그럴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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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깜짝 안녕하세요. 놀랐습니다. 전화 끊으신 줄 알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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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저 소리, 네. 예, 소리. 소리 받아요. 예, 소리 받아. 매수가는요? 4,74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 오늘 샀어요. 네,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사셨는데 오늘 뭐가 궁금하세요? 아, 근데 제가 내려와서 샀는데, 조정신지 아니면 이게 하락신지 그걸 궁금해서요. 조정식이냐, 하락식이냐. 자, 이게 조정은 맞아요. 조정은 맞는데 하락은 아니에요. 본격적인 하락 추세는 아니고, 조정은 맞아요. 자, 1선은 어찌됐든 이 선은 지켜줄 거예요. 4,000원 선인데, 자, 매수 타이밍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살짝 지금 추세를 살짝 꺾고 내려왔을 때 사셨는 건데, 매수 타이밍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자, 요거를 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거래량이 크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죠? 보이세요, 어머니? 네네. 예. 자, 근데, 자, 꾸준한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밑에 개인 보유수량, 기관 보유수량, 그 다음 외국인 보유수량 보면 지금 막, 어때요? 들쭉날쭉 하죠?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주가가 쉽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단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 보면 주가가 안 가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오고 조금만 떨어지면 또 매수세 붙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잠잠해질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어머니. 4,250원 부근. 거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견디셔야 돼요, 이거는. 아, 네. 중기로 가져가니까 이거 그럼요. 중기로 단기로 들어가신 해야 거예요? 되나요? 중기로 보셔도 돼요. 중기로 봐도 돼요? 네. 그럼 목표가 얼마 정도 보고요? 목표가는 글쎄요. 일단은 이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안 깊어진다면 목표가는 다시 전고점대 영역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전고점대 부근 6,600원 부근 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두산 엔진입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 6,730원인가 물타기 내가 6,730원을 내놨거든요. 비중은요? 100%입니다. 100%요. 예. 한번 올라가고 행거를 기회를 놓치가 매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줄줄이 지금 내려가는 상황인데. 매도를 못 하신 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매도를 안 하신 거죠? 예, 그렇지 안 했지. 조금 네. 실적이 좋든가요, 나쁘든가요? 그걸 저도 모르고 이제 감으로 해서 그게 됐어. 그래서 지금 좀 어째 해볼까 물타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100%인데 물타기를 더 하신다? 예. 신용으로? 예, 다시 더 낮춰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적자입니다. 올해 440억 적자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턴어라운드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왔는데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 주구장창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세 번째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배열 종목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얘는 완전 역배열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매도를 해봐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금 끌어다가 더 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걸 그냥 놔둬야 됩니다.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네요, 지금요. 더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6,700원대거든요? 예. 얼마에 추가 매수를 하신 거세요? 저 7천 몇백 원 해갖고 내려갖고 6,730원을 낮춘 겁니다. 그러면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답이 이게 단기간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 하겠거든요. 이거 빠지면 5,000원 정도 때까지. 네? 매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손해를 보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6,000원대 있죠? 예. 6,000원에서 한 많이 올라가게 한 6,200-300원? 예. 그 자리 때 적어도 추가 매수한 물타기한 물량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해야 되겠네. 일단은 뭐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예. 이게 자산 가치, 청산 가치만 해도 10,000원대예요. 예. 근데 이런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년도가 된다고 해서 이게 실적이 바로 개선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고 또 하나는 두산그룹 쪽이 신용등급이 하향됐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 여파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특히나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우려감 때문에 9%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외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6,000원대 한 초반 정도가 되게 되면 예. 적어도 추가 매수화 물량은 정리를 좀 해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나머지 물량만 좀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세요. 아마도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아마도 7,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 예, 그 정도까지는 보시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럼 그대로 놔두고 한 6,000원째 좀 올라가면 물타기 한 거는 매도를 해보고 예.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거 빠지게 되면 한 5,000원 언저리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000원까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역별 종목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스타요. 부스타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5,760원이요. 5,76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한 70% 됩니다. 70%. 어우, 많이도 담으셨다, 그죠? 자, 아버님, 이거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예. 왜 사셨어요? 실적도 좋고, 예. 그래서 잘 갈 거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했었고, 그래서요. 아, 그래서 실적도 좋고 주위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죠? 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질까에 예.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실적은 좋은데 지금 주가는 계속 그렇죠.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요. 실적은 좋다는데. 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자,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구장창 팔았는 수급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관들이 주구장창 팔았죠. 그죠? 안 보이세요, 아버님? 예, 여기 기관들이 판 거 안 보이세요? 최근 들어 급락 나올 때 계속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그죠? 봅니다. 예, 개인이 주구장창 예. 샀습니다. 그죠? 끌어올릴 때도 기관이 끌어올렸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기관의 핸들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글쎄,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예. 저게, 어느 선까지나 올라갈까요? 기술적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자, 여기까지는 5,40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400원대. 들리세요, 아버님? 예. 근데, 아버님 매수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매수가까지 올라오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한 5, 6개월 아니, 정도는. 매수가는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5,300~400원까지는. 5,300~400원까지는, 1, 2개월 이내에 걸릴 것 같고요. 아버님 매수가까지는 한 6개월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일단 꼬여 있어요. 그래서 쉽게 들지는 못해요. 밑으로는 더 많이 빠질 확률은 없습니까? 일단은 지지대 부근은 명확히 지금 나와 있어요. 4,770원을 지지는 하고 있어요. 전에 저항대였는데 요걸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받을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글쎄요. 제가 아버님 입장이라면 저는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썩 이 회사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금 추가 매수는 70%나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시겠다고요? 그럼
비중을 완전 실어 놓으시겠다. 그죠? 중기적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걸 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글쎄요, 비중을 너무 늘리시겠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나는 한 5천 한 3,400원까지 오면은 그게 매도하려고. 매도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추세를 꺾고 내려오면 사실은 4,700원 요 사이를 깨고 내려오잖아요. 종가상. 깨고 내려오면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죠? 네, 수급이 계속 꼬일 수는 있어요. 기간이 이만큼 팔아놓고 다시 들어온다 하는 거 쉽게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자리 때는 올 수 있을지언정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이쯤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사나이,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웅 멘토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 문자 종목 상담 김지욱입니다. 요즘 들어서 문자가 상당폭 줄고 있습니다. 전화한테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데, 전화 좋아요. 전화 상담 자세하게 해주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빠른 시간 속에서 핵심을 잡아드립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이거 11만 5,300원에 비중 25%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좀 상황이 있습니다. 11만 5천원이면 9월 달쯤에 살짝 반등할 때 그때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때 사셨다가, 약간의 수익권에서 좀 대응을 못하고 다시 빠질 때, 그때 물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주봉상은 바닥을 뚫고 있고, 월봉을 봐야 되는데, 자, 월봉을 보시면 2006년도 한창, 현대미포조선이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기 전, 그 상황까지 좀 왔어요. 2006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황, 물론 적자예요. 지금 적자고, 상당기가, 내년 초까지도 적자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나마 좀 하나 좋은 점이라 하면 최근 수주되는 것은 성과가 좀 높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유가 하락이 조던지 안 좋다고 하는데 유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해운 업황 개선이 되고 그러면 선박 발주할 수밖에 없고 현대미포조선 거기에서는 또 수혜입니다. 지금 1, 2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초장기 투자 가셔야 되고, 한 2년, 3년, 그 정도까지도 한번 좀 보셔야 되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고, 한 2, 3년 정도, 한 버티실 생각이라 하면, 지금,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카프로. 5,140원에 비중 20%인데, 참, 답 안 나오죠, 지금 현재. 이것도, 고가에서 지금 50% 밀린 상황에서 손절하기도 그렇고, 더 들어가면 더 빠질 것 같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동종목도 참, 한때, 2011년도, 3만원만까지 갔다가, 지금 10분의 1 토막 나요, 10분의 1 토막. 한때 카프로 탐락이라는 게, 얘네밖에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나일론 같은 거, 원재료죠. 근데 지금 유가 하락에다가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상당 기간 또 지금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게, 또 시장이 개선될지, 업황, 개선될 기미도 안 보이고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이 종목도 한 1, 2년 안에 개선될 거라고는, 그거는, 안 보입니다. 희망이 좀 안 보이고, 다만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예, 기껏해야, 뭐 주봉상에, 예, 반등, 뭐 한 3,100원, 200원, 예, 거기나 좀 올라와주면, 거기서는 좀 과감하게, 예, 쳐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하시면, 예, 장기적인, 뭐, 이제 올라왔자, 뭐 3,000원 초반, 그리고 내려가면, 뭐 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더 떨어져서 2,500원, 막 이렇게 했죠. 그 상황에서 막 2년, 1년, 2년, 이렇게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어려운 종목이에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카프로 여러분들이 할 종목은 아니라는 점, 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목은 완리입니다, 완리. 자, 완리, 중국계 뭐 기업이죠. 중국 뭐 상장한 뭐 차이나 그레이트나 뭐 차이나 뭐 이런, 예, 관련 종목 중에 하나고, 상장 이후에 이 종목도 굉장히, 예, 저평가 상태,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에 거치다가, 자, 월봉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예, 올해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예, 재평가를 좀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에서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사실, 예, 저평가는 아니고, 아무리 뭐 중국, 요즘에 뭐 후광통이다 뭐다 하면서 각광을 좀 받고 있긴 한데, 예, 동종목은 이 정도에서는, 내일 정도에서는 일단은 지금 요즘에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예, 내일 한번 장 초반에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또 오히려 관심을 못 받을 때, 3,000원 초중반 조정받을 때, 거기서는 또 메리트가 있어요. 3,000원 초반대에서는. 거기는 다시 한번, 예, 들어가시는 쪽, 예, 권해드리면서. 잘 먹고 계신데, 이번에 한번 잘 파세요.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이거 또 안타까운 종목인데, 코디에스입니다, 코디에스. 예, 코디에스 4,230원에 비중 20%. 이것도 오랫동안 또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예. 9월 달쯤에 좀 빠져서 좀, 예,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쭉, 제대로 된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예, 지속적으로 하락, 예, 충방전 업체죠. 충방전 관련 전기차. 근데 지금 유가 하락에다가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아예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디에스가 실적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전기차나 그런 인프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달되고 하면, 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예, 그러기에는 좀, 시기가 좀 많이 유가 하락에다가 시기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좀 고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좀 버티셔야 되고, 예, 좀 더 버티시고, 다시 한번, 연초나, 내년 연초 정도에, 전기차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때, 예, 반등할 때 잘, 예, 파시기 바라고, 예,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좀 기다리시다가 이평선 같은 좀 몰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그때 올라갈 때 그때, 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매수를 좀 비중을 늘리거나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바로 장 끝나면 무방을 합니다. 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예병구 멘토님과 정재훈 멘토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수록 말이 빨라지고 계시는 김지웅 멘토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닉스를 어제 종가에 샀는데요. 그게 네.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제 종가가 얼마죠? 13,200원인가 이렇게 샀는데요. 어제 종가는 12,700원이네요. 12,700원.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예. 비중은요? 40%요. 4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계속 빠져갖고. 네.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더라고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거죠? 아니,
예, 적자가 이제 흑자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수를 했죠.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거고요. 네.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죠? 예, 전망이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 3분기 때 100억대의 영업 적자입니다. 근데 뭐 나가는 게 제습기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에어워셔 이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2조대 뭐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이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제습기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예? 제습기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위닉스요? 네, 위닉스 제습기. 예, 사용해봤죠. 어떠세요? 그래도 제습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더운 거는 못 느끼셨나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네. 일단은 제습기 같은 경우도 위닉스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예.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일단 4분기에 그렇게 잘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차원입니다.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럼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6,000 정도예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좀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으나 예. 실적은 좀 확인을 해보면서 보셔도 좀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사파이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가는요? 24,500원이요. 24,500원요?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요. 20%. 다행히 비중이 적어서 다행입니다. 그죠? 그 3만원대부터 샀는데요. 8월 달에. 그래도 비중은 적으세요. 그죠? 그나마 다행이지. 그죠? 자, 이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네. 왜 안 올라오는지는 혹시 아세요? 제가 이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회사가 적자라고요. 회사도 적자지만 회사가 적자라고 반드시 주가가 안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계속 제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파이어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런 시계나 스마트폰 이런 쪽에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하게 되면 긁힘이나 그 다음에 깨지는 우려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즉 이 사파이어 기술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시계 쪽에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시계 쪽에서만 응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쪽에서는 응용을 하지 않느냐. 자, 이 스마트폰 지금 혹시 쓰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옛날 거. 아, 옛날 거 쓰고 계세요. 왜 웃으세요? 아, 부끄러우셔서? 네. 뭐가 부끄러워요. 스마트폰 꼭 써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스마트폰이 제일 잘 깨지는 게 액정이에요. 떨어뜨리면 액정이 깨져요. 그죠? 근데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채택하면, 사파이어 액정을 채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깨지겠죠? 네. 그럼 AS를 잘 받으러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러면 이익이 줄어요? 이익이 늘어납니까? 줄어요. 이익이 줄죠? 그러니까 삼성이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에서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올해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손절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닥권 영역에는 있습니다만 바닥권 쪽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구간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여기서 단기성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죠? 여기서 한참 더 행보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저는 이거 교체 매매를 할 것 같아요. 물론 반등 시겠죠. 반등은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400원. 여기까지는 쉽게 반등이 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상의 추가적인 큰 반등은 저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 해서 손실도 큰데. 많이 손실이. 예. 아유. 3만 얼마서부터 샀거든요. 8월 달에.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한참 더 기다리죠.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비중 30%고요. 네. 매수가가 5,680원이요. 오늘 사셨네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많이 빠졌으니까 사셨죠? 아니, 그 이유도 있고요. 네. 그 내년에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부동산이 경기 관련돼서 네. 정책적으로 지원이 좀 나올 것 같고 좀 한 8,500원 정도까지 제가 보고 지금 한 거거든요. 아, 장기적으로 보시고 예, 예. 반대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재건축을 많이 할까요? 재건축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예, 예. 두 번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 수주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플랜트 예, 예. 쪽이라든가 해외 쪽에 건설 쪽이라든가 예.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썩 좋지가 않고요. 다만 실적이 그나마 작년 대비해서 돌아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섹터별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썩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지금 건설 섹터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런 대기업 쪽이 아니라 중소 건설사를 매수해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반등을 혹시 하게 되면 좀 제 생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나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8,000원? 차라리 이 자리대까지 올라갈 타이밍에 다른 종목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의의 사단이 강연에 이번 주말에 또 부산 경남 지역 강연에 있습니다. 자, 정지훈 멘토 네, 먼저 얘기해. 이번 주 토요일이죠. 12월 20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우리투자증권 서면 부산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부전등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투자증권 빌딩에서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바로 그 옆에 있는 김해 쪽으로 갑니다. 김해 문화원인데요. 김해 경전철,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경전철 수로왕릉역입니다. 김수로왕, 아시죠? 그죠? 그 수로왕릉역 옆에 김해터미널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김해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참가비는 역시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김해, 마산, 창원 이쪽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